여러분, 투자 좀 해보셨다면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까?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대박 날까? 이런 고민들 말이죠. 사실 저도 투자하면서 늘 하는 고민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야 예측하기 어렵지만 10년 뒤에도 굳건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기업을 고르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괜히 찔끔찔끔 단타 치다가 후회하고 제대로 된 기업 하나 못 잡아보고 시간만 흘려보낸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활용해서 진짜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10년 뒤에도 우리 곁에 든든하게 남아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년 뒤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기업을 고르는 3가지 핵심 기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따져봐도 여러분의 투자 성공 확률은 확 높아질 거예요. 마치 제가 투자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들 따라가기 바빴던 시절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명하다는 기업에 묻지마 투자하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은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작은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의 길이라는 것을요. 괜히 얄팍한 지식으로 접근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가 직접 발품 팔아찾고 분석한 핵심 기준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미래 유망 기술력 신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와 눈을 활짝 열고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미래 유망 기술력 신성입니다. 이건 마치 비옥한 땅에 튼튼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썩은 씨앗을 심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듯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기술은 무섭게 발전하잖아요. 특히 인공지능, AI, 이 분야는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AI는 단순히 몇몇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생산, 유통, 소비 모든 과정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죠.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응용처가 확대될수록 AI 반도체는 필수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 AI 관련 기술을 선도하거나 AI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접목하는 기업들은 10년 뒤에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저 공장 자동화나 단순 데이터 처리에 머물렀던 AI가 이제는 사람의 창의적인 영역까지 넘볼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생성은 물론이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이런 AI 기술은 앞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 금융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업이야말로 미래 시대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와 함께 전동화, 무전화가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사용처별로 시장이 세분화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심지어는 드론이나 로봇 등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이런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야말로 10년 뒤에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인터넷 혁명이 세상을 바꿨듯이 지금은 AI와 배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과 재활용 기술까지 포괄하며 더욱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을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등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이 분명합니다.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로봇은 더 이상 공장 자동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물류 로봇, 심지어는 인간의 감정까지 이해하는 소셜 로봇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되고 있죠. 특히 스마트 농업과 연계된 로봇 기술은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된 로봇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빼놓을 수 없죠. 원격 의료,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치료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우리 건강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니까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필연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SMR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사이버 보안 산업은 그 중요성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AR/VR 기술의 사업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결국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려면 이런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튼튼한 씨앗을 고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혁신성이야말로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의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듯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들이 10년 후의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유망 기술에만 현혹되지 않고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멋진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상업화에 실패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통찰력을 갖는 것이 진정한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술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건 마치 좋은 씨앗을 심었어도 제대로 된 밭과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결국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판단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봐야 합니다. 먼저 시장 성장성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유망 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 자체가 커져야 기업도 함께 성장할 여력이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배터리 시장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있다면 기업은 그 흐름을 타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성장이 둔화되는 산업이라면 그 기업의 미래는 투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 성장성은 곧 기업의 성장 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 시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매출, 꾸준한 수익성, 넉넉한 현금. 흐름은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갓바를 만들어줍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기업에 투자했다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다름없어요. 마치 오래된 건물이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오래 버티지만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채 비율은 적정한지,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유지되는지,
현금 유동성은 충분한지 등 기본적인 재무 지표들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 더욱 중요해진 ESG 경영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를 고려하는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춘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ESG 경영을 등한시하는 기업은 미래에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라는 큰 그릇 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은 단순히 이미지 개선을 넘어 리스크 관리,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혁신 경영입니다.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업무 방식이나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기업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은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어도 결국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업만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조직 전체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가진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혁신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확보 및 육성 능력입니다. 결국 기업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기업은 혁신 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기업이야말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재 관리에 실패하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시장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유기체니까요. 특히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을 얼마나 잘 유치하고 성장시키느냐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 풍부한 양분, 그리고 건강한 줄기가 있어야 나무가 높이 자라는 것처럼요. 이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투자자의 자질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과 확장성입니다. 이건 마치 우물 안개구리가 아니라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큰 물고기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국내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작은 시장에서 아무리 1등을 해봐야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그릇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진출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훨씬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업은 10년 뒤에도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겁니다. 이는 기업의 담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시장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 실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붓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안목과 기업의 잠재력이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큰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투자 유치 실적은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는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투자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투자금으로 기업이 무엇을 할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확보를 넘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높은 사용자 수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은 그만큼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왜 그렇게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막강한 사용자 기반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사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및 인증 현황입니다.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특허나 각종 인증 획득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서의 핵심 특허는 기업의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해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야말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의 필수 조건이니까요. 글로벌 특허 출원 및 등록은 기업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이는 해외 시장 진출 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 즉 미래 유망 기술력 신성,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과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10년 뒤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기업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년 후에 단기적인 수익을 좇는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씨앗을 심는 과정과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기술 혁신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을 분석한다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한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멘탈의 연금술에서 말하듯이 문제가 크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법에 집중하고 우리의 안목과 통찰력을 키워서 더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저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우리 자신의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하는 루틴을 지켜나가세요. 성실한 농부가 비옥한 땅의 씨앗을 계속 뿌리듯이 우리는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에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자산이 10년 뒤에도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 10년 뒤에도 활짝 웃을 수 있는 투자를 해봅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기준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더 곱씹어보세요. 급하게 쫓기듯이 투자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당장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의 거대한 숲을 그려나가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 개인의 미래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미래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투자, 현명한 투자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인내심과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제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성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